안녕하십니까. 농협축산연구원에 있는 박준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번식 후 체형 및 사료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우사료 급여 요령은 성장 특성에 따라 사료 급여량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육성기에 있어서 농우사료를 너무 과다하게 급여하게 되면 육성기의 골격 성장 발달 이전에 체지방이 먼저 축적이 되고 그로 인해 대사성 장애의 초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번식 후에 있어서 난소 낭종에 있는 번식 장애의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번식 후는 1년에 1산씩 송아지를 생산하므로 번식 후는 분만, 포유, 이유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성성숙기 이후에는 농우사료를 3kg으로 급여를 해서 분만 전 3개월부터는 1kg 증량을 급여합니다. 이유는 분만 전 3개월 동안에 이 태아의 성장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영양소 요구량의 충분한 조건을 위해서 사료를 더 증량을 해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임신 후의 사양 관리에 있어서 태아의 성장 곡선인데요. 특히 수정을 해서 임신 기간 동안 첫 3개월 동안을 임신 초기, 3개월부터 임신 7개월 동안을 임신 중기, 7개월부터 분만시까지를 임신 말기라고 합니다. 보통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임신 초기에는 유산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인해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이때에는 태아의 골격 발달에 영향을 주는 무기물이나 비타민을 충분히 급여를 해야 됩니다. 임신 말기에는 70%의 태아 성장률이 나타나게 되므로 사례 영양소를 약 20에서 30% 증량을 해서 급여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번식 후에 있어서 분만 전후 영양소 공급이 중요합니다. 분만 전과 후에 영양소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발정 재기 일수를 낮추고요. 수태율을 증가시키고 수태율 종부 횟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분만 간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후에 있어서는 녹엽의 건초류나 옥수수를 많이 금여함으로써 사료 내 베타카로틴 증가로 인해 번식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또한 그 셀레늄 제제와 비타민 E를 같이 분만 1개월 전에 투여함으로써 송아지에 있어서 백근증 그리고 어미에 있어서는 어떤 번식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 말기에 또 지용성 비타민 제제를 투여를 하면 초유 중에 면역 단백질과 단백질의 농도와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 충실도인데요. 특히 이 BCS라고 합니다. 이 신체 충실도는 한우에 있어서는 5단계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축종에 따라서 9단계, 15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한우에 있어서는 5단계로도 충분히 그 체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BCS1은 이 야윈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 BCS5는 이 과비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BCS에서 1단계를 보면 약 60kg의 체중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BCS1의 체형을 살펴보면 이 요각골과 좌골이 앙상하게 뼈만 남고 이게 드러나 있고요. 특히 이 갈비뼈 전체가 외관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BCS2는 BCS1과 달리 약간의 후구에 살집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뼈가 많이 보이고요. 후구와 좌골에
어떤 뼈의 상태, 그리고 갈비뼈는 약 5개에서 6개 정도가 보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BCS3은 소에 있어서 번식우에 있어서 적정 BCS 체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갈비뼈는 약 3개에서 4개가 드러나 있고 전체적으로 털빛깔이 윤기가 있고 요각과 좌골이 좀 매끄럽게 형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BCS4부터는 이제 번식기 질환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비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좌골과 요각골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지만 전체 체형이 둥글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촉지를 해야지만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CS5입니다. 전체적으로 뼈가 보이지 않고 과비가 일어난 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암소에 있어서는 번식우보다는 비육용 경산우나 미경산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번식우 체형 및 사료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